안녕하세요. 오늘은 철없는 신우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진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늘은 남편 이현우의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지만 여전히 이런 자리는 긴장됩니다. 특히 남편 여동생인 신우이 이서연이 함께하는 자리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단색 정장에 간단한 목걸이를 매치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했지만 화려하지는 않게 했습니다.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답게 색감과 조화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있었습니다. 현우가 유진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남편 여동생 서연은 벌써 와서 다른 친척들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31살이지만 여전히 20대 중반처럼 보이는 외모였습니다. 오늘도 최신 유행 스타일로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언니 왔네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요. 네, 오늘 일찍 끝나서요. 유진은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친척 어르신분들 뿐 아니라 동년배인 친척 동생, 형 모두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근황을 묻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들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손희 형님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프로젝트들이 꾸준히 들어와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유진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최근 꽤 큰 프로젝트를 맡아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럽게 말하기보다는 담담히 표현하는 것이 유진의 성격이었습니다. 와, 부럽다. 나는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애만 봐야 하는데. 작은 아버지 댁 손 아래 동서가 말했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요. 저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음식도 나오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유진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런 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테이블 근처를 지나는데 신우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옆 테이블에 앉은 지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올케는 좀 후줄근해서.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뭐 편하니까 좋은 거죠. 꾸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편한 게 낫지라며 맞장 붙였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줄근하다는 말.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보이나? 오늘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입고 나왔는데. 유진은 거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후줄근해 보이는 건가? 아니면 서연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건가? 서연은 항상 완벽하게 꾸미고 다녔습니다. 명품 옷에 항상 헤어샵에서 관리받은 머리, 네일아트까지. 테이블로 돌아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현우가 물었습니다. 많이 늦었네? 괜찮아? 응, 괜찮아. 화장실에 사람이 많았어. 유진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을 후줄근하다고 말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번 달 카드값 좀 부탁해도 될까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건가? 얼마나? 50만 원 정도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이런 자리에서. 괜찮아, 오빠. 언니랑 친한 사이인데 뭐.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유진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거절하기도 어렵고 승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다른 일가 친척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더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고마워요, 언니. 역시 언니가 최고예요. 서연이 유진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후줄근하다고 말한 사람이 이제는 돈을 빌리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차로 먼저 갔습니다. 오늘 가족 모임 어땠어?
현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서연이 또 돈 얘기해서 미안해. 요즘 좀 어려운가 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줄근하다고 말한 사람의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고 시댁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깎아내렸다는 사실에 서운하고 약이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과연 자신이 후줄근해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평범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기준에서는 후줄근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뒷담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유진은 서연에게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서연은 간단히 고마워요라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유진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서연 마이너스 카드값 50만 원 10월 15일.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물건을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서연에게 빌려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월세 30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그전에는 병원비 20만 원도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크고 작은 부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번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돌려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우에게 말해도 서연이 힘들 때잖아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일은 달랐습니다. 후줄근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딸인 서연을 특별히 챙겼습니다. 오늘도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놨습니다. 서연아 어서 와. 갈비찜 해놨어.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까 유진에게 한 인사와 비교하면 톤의 차이가 확실했습니다. 서연에게는 다정하게 유진에게는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요즘 스킨케어 받고 있어요. 피부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시어머니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한번 받아보세요. 피부가 좀 거칠어 보여요. 유진의 손이 자연스럽게 볼을 만졌습니다. 거칠다고? 평소에 기초 관리는 꼼꼼히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드는 거죠. 여자가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서연의 말에는 은근한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말이 맞네. 결혼했다고 게을러지면 안 되지. 유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게을러졌다고? 매일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요. 새 프로젝트도 맡았고. 일도 중요하지만 몸단장도 신경 써야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은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반박하면 분위기만 나빠질 뿐입니다. 서연이 또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언니. 제 친구가 이사하는데 트럭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트럭? 언니 일할 때 쓰는 트럭 있잖아요. 하루만 빌려주세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작업용 트럭은 회사 물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건 좀. 회사 차라서요. 에이, 하루 정도야. 아무도 모르잖아요. 서연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책임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해요. 언니가 너무 융통성이 없네요. 서연이 입을 삐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서연이 부탁하는 건데 좀 도와주지. 가족끼리 그렇게 까칠하게 굴면 어떡해. 까칠하다는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했습니다. 당연한 걸 말했는데 까칠하다고 하네요. 현우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족 분위기를 생각해서 양보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만요. 고마워요, 언니.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유진은 메모장을 또 꺼냈습니다. 서연 마이너스 트럭 대여 10월 22일. 이것도 적어뒀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이 좋아하더라. 매번 이럴 순 없어. 알아. 그런데 가족인데 뭐. 가족이라는 말이 유진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고. 하지만 정작 서연은 유진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줄근하다고 말하고 까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족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그날 밤 유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과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도움은 계속 요구하면서 존중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벌써 몇 개월 사이에 여러 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드값, 월세, 병원비, 트럭 대여. 그런데 돌려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서연은 계속 요구만 하고 현우는 계속 양보만 하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유진을 까칠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유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11월 초 유진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강남에 생기는 고급 카페의 인테리어 작업이었습니다. 규모도 크고 예산도 넉넉했습니다. 유진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위해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컨셉 스케치부터 자재 샘플까지 완벽하게 갖춰갔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유진의 아이디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정말 독창적이네요. 바로 이런 느낌을 원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작업하겠습니다. 계약까지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여보, 큰 프로젝트 따냈어. 정말? 축하해.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우연히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도 친구들과 식사 중이었습니다. 언니, 오빠 안녕하세요. 서연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유진이가 큰 프로젝트 따냈어. 강남 카페 인테리어래. 아, 그래요? 서연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카페인데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나 컨셉에 대해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하겠네요. 유진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인테리어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요즘 인터넷만 봐도 아이디어 넘쳐나는데. 서연이 유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3년간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무참하게 무시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인테리어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에이, 언니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색깔 맞추고 가구 배치하는 건데. 서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런 말은. 뭐가 잘못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한 건데. 유진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해봤어요.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맞추고 예산 계산하고 시공업체 관리하는 일을. 화내실 거 없잖아요.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건데요. 서연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유진이 예민하게 굴고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언니, 왜 그래요? 농담인데. 농담? 자신의 일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농담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유진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진아, 서연이가 잘못 말한 거야. 내 일을 무시한 건 아니야. 무시한 거 맞아.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고? 내가 3년간 뭘 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연이가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해.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다고? 그게 더 화났습니다. 아기라도 있으면 고의인데 아기 없이 자연스럽게 깎아내리는 게 더 모멸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서연이가 기분 나빠하더라. 너무 심하게 화낸 거 아니야? 유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기분 나빠한다고요? 어머니, 아가씨가 제 일을 너무. 애가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해. 나쁜 뜻이 아니야. 어머니는 또 나쁜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화가 난 유진은 울분을 겨우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선을 넘는 말이 있잖아요. 에이, 가족끼리 그런 걸 가지고.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평소와 달리 어머니에게 말대꾸가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제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유진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일을 쉽게 생각하고 현우는 서연을 감싸고 시어머니는 자기 딸 서연의 편만 듭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은 며느리인 유진이 예민해서라고 합니다. 유진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에게 해준 것들을 다시 봤습니다. 카드값, 월세, 병원비, 트럭 대여 등. 이 모든 걸 해주면서도 존중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줄근하다는 말을 듣고 까칠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전문 분야까지 무시당했습니다.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12월이 되어 서연에게 또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입고 갈 드레스를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급하게 결혼식 하게 됐는데 마땅한 옷이 없네요. 유진의 머릿속에 최근 산 고급 드레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드레스요? 언니가 지난번에 산 핑크빛 드레스요. 엄청 예쁘던데. 그 드레스였습니다. 백화점에서 80만 원 주고 산 원피스였습니다. 특별한 날을 위해 사뒀던 옷이었습니다. 그건 좀. 한 번만요. 조심히 입을게요.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말 조심히 입어야 해요. 당연하죠. 고마워요, 언니. 뚝. 바로 전화를 끊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 드레스를 가져갔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당부했습니다. 얼룩 안 묻게 조심하고 결혼식 끝나면 바로 가져다 주세요.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드레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연락했습니다. 서연 아가씨, 드레스는? 아, 깜빡했어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유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가씨, 드레스 언제 줄 거예요? 아, 언니. 사실 좀 문제가 생겼어요. 유진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무슨 문제야? 실수로 뭘 조금 흘렸어요. 유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많이 묻었어요. 생각보다는 안 묻었는데. 근데 잘 안 지워져요. 유진은 당장 서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드레스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앞쪽에 빨간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좀 묻은 거예요. 미안해요. 세탁소에 맡겼는데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80만 원짜리 드레스가 망가졌습니다. 유진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새로 사드릴게요. 같은 걸로 사준다는 거예요. 그거 사기 힘들 텐데. 아, 그게 지금 돈이 없어서요. 또 돈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언제 가능한 건데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요. 아님 비슷한 걸로라도요. 비슷한 걸로? 특별히 골라서 산 드레스인데.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알바 몇 개로 카드값도 갚기 힘들어하면서 월급을 타서 준다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진이 참고 있는데 서연이 또 말했습니다. 아, 언니도 새로 사면 되잖아요. 어차피 옷도 많으시면서 유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내가 옷이 많다고 해서 망가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실수인데. 실수면 단가요? 책임은요? 책임져 달라고 하면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언제요? 다음 달에. 항상 다음 달이래. 지금까지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건데요?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건데요? 카드값 50만 원, 월세 30만 원, 병원비 20만 원 등등 언제 갚을 건지 묻고 있어요. 언니,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식인데요? 빌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돈 쓰고 내 물건 망가뜨리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하잖아요.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언니가 너무하네요. 가족인데 그렇게. 가족? 유진이 웃었습니다.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해요. 언니도 너무 까칠하게. 또 까칠하다고요? 내가 언제 까칠했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왜들 이래? 오빠, 언니가 돈 얘기 들고 나와서.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현우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좀 참아. 또 참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유진은 현우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나만 참아?
왜 나만 참아? 서연이가 어려서 그래. 31살이 어려. 유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인 현우도 시댁 식구와 같았습니다. 쌩하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유진은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썽이는 눈으로 망가진 드레스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는 것도 한계였습니다. 서연에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 영리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유진은 서연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며칠 후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의 SNS였습니다. 유진은 서연의 카톡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매일 올리는 사진들, 댓글들, 해시태그들. 모든 게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최근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 얘기였습니다. 김성민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서연의 게시물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성민 오빠와 데이트, 성민 오빠가 선물해준 목걸이 같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을 보니 꽤 잘생기고 깔끔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유진은 더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김성민의 SNS 사진과 게시물도 찾아봤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대기업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꽤 좋은 것 같았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힌트가 더 있었습니다. 김성민의 어머니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민이 어머니 까다로운 거 유명하지 않냐 같은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최근 게시물들이 모두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연의 약점을 찾았습니다. 외모와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김성민과의 관계.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유진이 진행 중인 카페 프로젝트에서 사진작가를 소개받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촬영을 위해서였습니다. 박지훈이라는 20대 후반의 사진작가였습니다. 젊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사진 퀄리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지훈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인스타그램 하는데 사진이 전부더라고요. 대화 중에 유진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혹시 개인 촬영도 해요? 네, 물론이죠. 브이로그, 유튜브, 라이프 스타일 촬영 많이 해요. 제 시누이가 사진 촬영에 관심 있어 하던데. 유진은 서연에게 바로 전화 걸어 말했습니다. 무료 사진 촬영 기회가 있는데 하실래요? 언니 정말요? 서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내가 아는 사진작가가 포트폴리오용으로 모델이 필요하대요.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서연은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컨셉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촬영이래요.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요. 우와, 좋다.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요. 감사해요, 언니.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했습니다. 촬영 전날 유진은 서연에게 스타일링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옷이랑 소품 좀 준비해 줄까요? 정말요? 감사해요. 유진은 자신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모두 서연이 예전에 빌려간 것들이거나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연이 빌려간 목걸이와 비슷한 스타일의 액세서리. 서연이 언니 것 좋네요 라고 말했던 가방. 그런 것들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메모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에게 빌려준 모든 것들. 이제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촬영 당일 서연은 신이 나서 왔습니다. 언니 옷들 정말 예뻐요.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네요. 유진이 준비한 옷들을 입고 서연은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실력이 좋아서 사진들이 정말 멋지게 나왔습니다. 우와, 대박. 이 사진들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서연이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네, 그러세요. 유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서연은 바로 사진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도 잔뜩 달고 스토리에도 올렸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언니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요. 별거 아니에요. 예쁘게 나와서 다행이고요. 하지만 유진의 진짜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서연이 오늘 촬영한 사진들 봤어. 그런데 그 옷들이랑 액세서리들 다 내가 빌려준 거야. 심지어 아직 안 돌려받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메모장에 적어둔 내역들도 함께 보냈습니다. 언제 무엇을 빌려줬는지,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지인들의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그럼 서연이가 남의 물건으로 사진 찍은 거야? 그것도 돌려주지도 않은 물건으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연의 SNS 댓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언니, 그거 유진 언니 거 아니야? 저 목걸이 지난번에 빌린 거 아닌가? 서연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서연의 사진 아래에 달린 댓글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저 가방 올케 거 맞지? 목걸이도 빌린 것 같은데. 아, 그럼 저 옷들도? 서연은 처음에는 댓글들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지워도 계속 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성민이 이미 사진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랑스럽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와, 사진 정말 잘 나왔네. 스타일링도 완벽하고. 김성민이 칭찬했습니다. 서연은 기뻤습니다. 고마워. 나도 만족스러워. 하지만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성민이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댓글들도 읽어봤습니다. 서연아, 이 댓글들이 뭐야?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왜 빌린 것만 입어? 네 건 없어? 그냥 언니 것 좀 빌린 거야. 김성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빌린 거로만 사진 찍은 거야? 그런 게 문제야?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린 것으로 사진 찍는 게 뭐가 문제인지. 하지만 김성민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가정환경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김성민의 어머니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감을 볼 때도 여러 조건을 따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관념이나 생활태도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며칠 뒤 김성민의 어머니가 서연의 SNS를 봤습니다. 김성민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성민이 여자친구구나. 처음에는 예쁘다고 좋아했습니다. 사진도 잘 찍었네. 센스도 좋고. 그러다 반복적인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댓글들이야? 김성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언니 것들을 빌려서 촬영했다는 거. 그리고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 그럼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민의 어머니는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민아, 이 친구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니?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겠다. 김성민의 어머니는 서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자주 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것.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도 SNS에서는 풍족한 척한다는 것. 이건 아니다. 김성민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아, 그 친구와는 신중하게 생각해봐. 왜요? 경제관념이 없어. 빌린 것으로 세 부리고 갚을 생각도 없고. 김성민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연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계속해서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지우자니 아까웠습니다. 정말 잘 나온 사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두자니 댓글들이 부담됐습니다. 결국 서연은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좀 도와주세요. 뭐려? 사람들이 제 사진에 이상한 댓글 달아요. 이상한 댓글? 언니 것 빌린 거라고. 그런 얘기들요. 유진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 댓글이? 빌린 건 빌린 건데 왜 이런 댓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민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언니가 사람들한테 말해주세요. 그냥 빌려준 거 아니라 선물한 거라고.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선물한 거라고 거짓말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빌린 거잖아요. 그래도 성민이 때문에. 서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거짓말은 안 됩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든 상황입니까? 본인이 빌린 건데요. 서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김성민이 서연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해야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얘기해보자.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얘기? 요즘 내 SNS 댓글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걱정돼.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도 보셨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하시더라. 신중하게? 우리 관계 말이야. 서연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김성민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민아, 왜야? 그냥 언니 것 좀 빌린 것뿐이야. 그게 문제야. 빌리기만 하고 갚지는 않는다며? 누군가 김성민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았습니다. 그건.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내 경제 상황이 어떤지. 서연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워. 그럼 왜 그렇게 살았어? SNS에서는 다 풍족한 것처럼 하면서. 서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성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을 가져보자. 시간을? 각자 생각할 시간. 사실상 이별 통보였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김성민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그 사진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진이 제안한 촬영, 유진이 빌려준 옷들, 그리고 그 댓글들. 서연은 유진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꼈습니다. 결국 서연은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얘기 좀 해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7챕터 상황 역전. 카페에서 만난 서연의 얼굴은 많이 상했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 일로 성민이랑 헤어질 것 같아요. 유진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게 다입니까?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러나는 거예요? 언니가 일부러 그런 거잖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유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서연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휴줄근하다고 한 것, 제 일을 쉽다고 한 것, 제 드레스 망가뜨린 거. 그리고 빌린 돈 안 갚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말 모르시는군요. 본인이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서연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화난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뭐가 미안한데요? 다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서연은 망설였지만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휴줄근하다고 한 것, 언니 일 쉽다고 한 것, 드레스 망가뜨린 것. 그리고 돈 안 갚은 것. 그리고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유진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응어리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신우이가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빌린 돈 다 갚을 것. 둘째, 앞으로 경제적으로 저희에게 의존하지 말 것. 셋째, 저나 제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 것. 다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갚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한 석 달? 좋아요. 그럼 석 달 안에 다 갚고 조건들 지키시면 사진 관련해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사람들한테 다 말할게요. 이제 다 돌려받았다고. 서연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성민이한테도?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다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하게요. 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언니에게 의존했던 것, 하지만 이제 달라지겠다는 것.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해볼게요. 며칠 뒤 서연이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성민이한테 다 얘기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실망한 것 같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 혼자 힘으로 살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도움 받지 말고. 김성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변할 수 있다면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더 이상 언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서연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서연이 취업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언니 취업했어요. 축하해요. 첫 월급 받으면 일부 갚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에는 드레스 값도 주었습니다. 똑같은 건 구할 수 없어서 비슷한 것으로 샀다며 미안해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빌렸던 돈을 다 갚았습니다. 서연과 김성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더 잘 알고 만났습니다. 김성민의 어머니도 달라진 서연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